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조교 홍유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지원 시스템과 안전의 개념을 같이 배워보고 이 개념들을 통해서 주관시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볼 거예요. 우선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운동량과 충격량이 뭔지 정의부터 확실히 하고 들어갈게요. 운동량의 정의는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운동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운동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커집니다. 식으로는 이렇게 적어요.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이기 때문에 곱하기입니다. 자, 속도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죠. 속도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 됩니다. 단위도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질량의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이죠. 속도의 단위가 뭐죠?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충격량 같이 볼게요. 충격량의 정의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큽니다. 식으로는 이렇게 적어요. 자, 단위도 같이 볼까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시간의 단위는 세크입니다. 뉴턴 세크고요. 힘이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 됩니다. 근데 뉴턴 세크를 MKS 단위로 다시 적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거든요. 이 단위 되게 익숙하시죠? 운동량의 단위와 같아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가 같다는 거는 이 두 개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적혀져 있죠. 정확히 엄밀히 쓰자면 I는 FT고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델타가 붙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I는 FT라는 식에서요, 힘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겠죠? T분의 I로. 이 F를 평균 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충격력이라고도 합니다. 단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충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충격력은 줄어들어요. 이것이 안전장치의 원리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프가 축이 힘 시간이죠. 그러면 면적은 힘과 시간의 곱일 것이고, 힘과 시간의 곱은 아까 말씀드렸죠? 충격량이라고. 그러면 힘 시간의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이구나.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물체를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와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 물체가 받는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면요,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푹신한 방석에서 충격 시간이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충격량을 받았더라도 충격력은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A가 더 크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 가는 질량이 0.2kg인 달걀을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후 1초 동안 자유낙하여 딱딱한 바닥과 푹신한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나는 가에서 달걀의 운동량 시간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운동량이 증가하다가 0을 찍었네요. 봅시다.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운동량이겠죠? 그 전에 달걀이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해봅시다. V는 GT죠. 이거는 이제는 너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서 따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중력과 속도 10으로 줬고 충돌 시간 1초입니다. 오케이. 충돌 직전 10m/s 였네요. 그럼 운동량도 같이 구해볼까요? P는 mv죠. 질량이 몇 킬로였습니까? 0.2. 속도는요? 10. 그러면 2kg/m가 충돌 직전 운동량이었겠구나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기억이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충돌 후 운동량 0으로 바뀌었죠? 충격량이 뭐라고요?
충격량이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요. 그러면 이 뉴턴 세크였겠구나. 아, 오케이. A와 B 모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2로 같구나 라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격력도 구해볼까요? A가 몇 초 동안 충돌했습니까? 0.2초 동안 충돌했네요. B는요? 0.4초. 그러면 아까 I는 FT라는 식으로 받은 평균임도 구해봅시다. 2분의 I죠? 시간 몇 초였습니까? 0.2. 충격량 몇이었어요? 2. 정리하면 몇입니까? 아, 10이네. 10N의 평균임을 받았구나. 얘는 충돌 시간이 2배니까 그 절반인 5N이었겠네요. 그러면 이 자료들은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2번 같이 볼게요. 그림은 공 A, B가 같은 속력 3V로 재질이 서로 다른 충돌 시간이 다른가 봐요.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에서 적힌 문구들을 보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시면서 체크해 가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수직으로 충돌 후 각각 V, 2V 속력으로 튕겨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프는 공 A, B가 각각 벽면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선지 보기 전에 자료 해석부터 해볼게요. 자, 면적이 같다는 거 보이세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라고 했죠. 뭘 의미하냐? A와 B가 받은 충격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량은 또 뭐라 했죠?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라고요. 이렇게 강조를 하냐?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A의 충돌 전, B의 충돌 전, 그리고 충돌 후를 모두 비교해 볼 거예요. A 충돌 전 오른쪽으로 3nV죠. 충돌 후는요 왼쪽으로 V입니다. B는요 충돌 전 오른쪽으로 3nV V였고 충돌 후 마이너스 2nB V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A의 충격량은 몇이다? AV다. B는요? 5MBV다. 그런데 충격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랑 같다는 거네요. 그럼 V 날려버리면 MA, MB가 몇 대 몇인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봅시다. 뭘 할 수 있나? 충격량은 같은데 A는 충돌 시간이 짧고 B는 충돌 시간이 기네요. 평균임 FA가 FB보다 더 크겠다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번 볼게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두 물체 BC를 향해 등속 운동을 하는 모습. 외부의 힘을 안 받았나 봐요. 나는 AB가 충돌하고 다시 BC가 충돌한 후 A, B, C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모두 속력이 V인 등속 운동. 이 과정에도 힘을 안 받았군요. 그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단은 두 번의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시간 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각각 3S, S입니다. A와 B 질량은 같아요. 그럴 때 가에서 A와 충돌한 후 B의 속도는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운동량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는 외부의 힘의 개입이 없을 때 충돌 전후 물체들의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기존에 물체가 이렇게 가다가 충돌을 해서 또 다르게 바뀌었겠죠. 얘 운동량을 P1, 얘 운동량을 P2라고 하면 충돌 후 이 두 운동량의 합은 P1 더하기 P2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A와 B의 질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모두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충돌 전 A의 속력을 라지 V라고 할게요. 그러면 봅시다. 충돌 전과
여기는 충돌 1과 충돌 2가 있었겠죠. 식을 써볼게요. 운동량 보존식을 써보겠습니다. V는 왜냐? A는 B와 한번 충돌하고 다시 충돌하지 않았고 나에서 V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인 거예요.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거는 이 V'인 거죠. 그리고 이 B는 다시 가서 C와 충돌했겠죠. 라지 M은 C의 질량입니다. 이 식을 하나 채울 수 있고요. 이 관계식 봅시다. 충격량이 뭐라 했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B가 받은 충격량입니다. 그럼 3S는 정지에 있다가 받았으니까요. 프라임이고 N은 V'이었는데 V로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이거를 풀면 V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풀어보는 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운동량 보존과 충격량을 사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이 문제는 꼭 한번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식 하나가 있습니다. I는 FT는 델타 P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격량이 운동량이 아니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조교 홍유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